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의 주시거나 3153-2610번 전화로 신청하시면 장중에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이번 시간도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신 관계로 전화부터 한 통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기업은행. 기업은행이요. 예, 예. 얼마에 몇 %나 실으셨어요? 14,200원에 30% 가고 있습니다. 13,200원에 30%요? 예, 예. 예, 최근에 은행주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고생하셨겠습니다. 예, 그때 앞뒤로 봤습니다.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을 물어볼게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 나도 업황이라든지 모든 자금 흐름이 외환 보유고도 그렇고, 지난 주자고 제일 좋다 그래 들어갔더니만, 들어가자마자 계속 빠져버리대. 예. 그래서 그래, 지금은 조금 반등이 좀 되긴 됐는데, 좀 그렇네요.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시겠어요? 예, 예. 아무도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9천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4천억 감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빠질 그건 아니지 싶던데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을 해 그런가 그런 많이 빠져서 그래 한번 봤습니다. 예, 은행주들이 지난해에 장사 잘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왜 그런 건지 분석 기사들도 딱히 이유를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기업은행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언제쯤 올라올 수 있는지 같이 좀 봐드릴 거고요. 혹시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그럼 아무도 물타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을 했는지 대충 확인은 되는 것 같은데. 예, 비중이 그래도 적지 않으신 편이시니까요. 더 산다면 어느 가격이 좋은 건지도 함께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조금 그래 이제 재작년 되지. 예, 재미를 좀 봤는데. 예. 다시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한 30%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홍 팀장님. 네. 기업은행을 대주주가 이제 기획재정부죠. 68%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부분, 이게 가장 큰 악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주고 그 금리 자체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예대 마진, 그러니까 지금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먹는 게 이제 은행들의 수익원인데, 그 금리 자체를 깎아버리면 아무래도 그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가장 좀 크게 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날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요가 증가되면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을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익원을 좀 걷어들일 수 있다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도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은 수익이 안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시장 참여자들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KB금융보다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버는 돈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죠.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실시가 될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4천억이나 5천억 정도 가까운 지금 순이익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업은행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 대비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은행업종 자체에 대한 지금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좀 급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줄 좀 문제가 가장 시간이 지나면은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본연의 가치대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13,200원이고, 그러니까 비중 자체는 30%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응 전략을 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실폭도 크시고 비중도 그렇게 크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건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시다라면 좀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1년 이상을 묵혀두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하실 그런 타이밍은 아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외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바닥 상태에서는 주가가 크게 오르기 힘들죠.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 보시면 조선업종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와줘야만 단기적인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흐름이 아니라 외바닥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선에 대한 지금 바닥 따지기 구간이 조금 더 이어지고 나서 그 구간 확실한 바닥이 나온다라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구간은 11,000원이죠. 11,000원이 이탈시는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구간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보유를 할지는 그때 가서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진단을 좀 다시 한번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유가 있으시다면요. 1년 정도 좀 길게 보시면 매수가 올 수 있다고 진단을 해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 쪽에서는 시노펙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5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4585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고 계세요. 네, 예. 일단은 뭐 그 작년 초반에 어떤 급락을 맞고 난 뒤에 어떤 주가 회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 최근 어떤 계열사 흡사병으로 인해서 어떤 M&A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 M&A에 대한 어떤 내용은 볼 때 이미 소멸이 됐고요. 회사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그리고 뭐 휴대폰 키패드 그리고 FPC 뭐 플렉서블 키패드라 해가지고 휴대폰 부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은 뭐 그 스마트폰 부품자인지 그 FPCB 관련해서 인쇄회로 기판 쪽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면은 조금은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조금 멀어진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자, 그 한번 예를 든다면은 인터플렉스가 있을 것 같고요. 인터플렉스, 시노펙스, 그리고 액트, 그리고 BH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십시오. 11월 달에 상당히 그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전혀 못 갔어요. 못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그 어떤 그 스마트 부품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종목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텍시스템 같은 종목들과 조금 더 공부한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여타 스마트폰 관련주 같은 경우는 10월달, 11월달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플렉스라든지 에스맥이라든지 그리고 파트론, BH, 뭐 액트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종목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트렌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쨌든 뭐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주가가 조금씩 그 반등을 주고 있죠.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제가 일단은 그 급락을 막기 전 수준이 한 3,000원까지는 반등을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제 예상대로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 들어가신 거라면은 3,000원 정도 반등을 준다면은 이 부분은 뭐 본전까지 찾는 건 솔직히 그 욕심일 것 같고요. 3,000원까지 반등을 준다면은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빠져나오셔가지고 좀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노펙스 봐드렸고요. 이번에 금호석유 바로 보겠습니다. 금호석유는 21만 8천 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고요. 0810님의 종목인데요. 이분도 역시 큰 폭의 손실입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전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실적 우려감이 상당히 좀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될 때가 되니까 이제 뭐 실적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적이 좋지 않은 거 미리 알았으면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일단은 합성 고무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탑이겠죠. 그러니까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합성 고무라는 것은 뭐 고무 제품, 뭐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화 밑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합성 고무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일단은 지금 합성 고무가 들어가는 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증가된다면은 금호석유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고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요는 좀 자연스럽게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4분기 실적 부진의 이유는 아무래도 일회성 요인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경기 둔화로 인해서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 경기도 그렇게만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일시적인 수요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은 굉장히 좀 비싸
비싼 가격에 사신 것 같습니다. 22만 원 정도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매수하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확실한 바닥이 나와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확실한 바닥이 나와줄 때, 그러니까 지금 호남소기 같은 흐름이 좀 연출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면요. 일단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바닥을 양호하게 좀 이쁘게 다져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바닥이 다져진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었는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덥석 지금 싼 것 같다고 추가 매수하실 전략이나 아니면 매도하시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으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나서 확실하게 조금 바닥을 다지는 시점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포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르다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고무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고요. 뭐 타이어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기타 수요는 지속이 될 것이고 그 업종 내 탑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수급이 안정됐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지금 제시해드리지 않겠고요. 그래서 지금 14만 원에서 15만 원 구간에서 바닥을 잘 다질 경우에는 그때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호석유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분 두 번째 시청자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요. 현대 엘리베이터요. 예.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13만 7,500원에, 예, 예, 10%요. 10%요? 예, 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예, 최근에 이 종목을 사신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거에 많이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요. 예, 좀 안정적인 걸 좀 한다고 해가지고, 선택을 해본 거거든요. 종목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그냥 방송 보면서 여기 예. 전문가님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참고를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예, 예,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글쎄 많이 말씀들을 안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예. 예,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포인트를 안정적인 종목이다에 예, 두신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목표가나 손절가는 정하고 계신지요? 손절은 제가 그냥 생각 안 하고, 예, 목표가는 그냥 한 15만 원 정도 되면은 좀 이제 이렇게 매도하고, 이제 이거를 제가 두 번째 지금 매수한 거예요. 두 번째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예. 먼저는 13만 원대 해가지고 14만 9천 원에 한번 매도를 하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예, 한번 수익을 보셨던 종목인데 예, 주가가 예. 더 빠진 것 같아서 다시 사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예, 예. 비중은 크지 않으신데요. 예. 잘 사신 건지 들어볼 거고요. 예.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예. 바랍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더 한 10% 정도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함께 여쭤볼게요. 정태근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메모 좀 해두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차트 좀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조금 전에 좀 안정적인 종목을 찾으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요건 차트를 보시면서, 차트를 쑥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은, 자, 18만 원까지 주가가 갔습니다. 18만 원 이렇게 파동을 끊으면서 18만 원까지 갔었는데, 중요한 건, 11월 달에 지금 현재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급격하게 무너졌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한 1,080억 정도의 파생 상품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했는데 단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큰 폭으로 꺾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조금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2대 주주가 독일의 신들라는 회사죠. 신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경영권 분쟁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와지고 있고요. 자, 최근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분한 회사가 있죠. 어떤 회사입니까? 하이마트라는 회사가 있죠. 자, 하이마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마트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요 가격대 있죠. 여기서 요 급락을 맞았던 때가 유진기업과 어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주 간의 어떤 싸움이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자, 파생 상품 손실 때문에 3분기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고 난 뒤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이마트의 어떤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경영권 분쟁으로 문제가 넘어갔을 때 하이마트처럼 주가가 꺾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회계장부 열람을 한다는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은 대지수라든지 그리고 CEO에서 어떻게 본다면 그 조금 비관적인 얘기겠지만 그 배임이라든지 횡령에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 열람 소송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주가의 반등을 조금은 주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추가적으로 15만 원까지 목표가 아까 말씀하신 목표가 설정하셔도 되지만은 조금은 그 경영권 분쟁에 관한 문제 하이마트의 주가 흐름처럼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물타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한 13만 원까지 한번 열어두시고요. 13만 원을 지켜주는 전제하에서 10% 물타기 하신 다음에 15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짧은 목표가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영권 분쟁에 관한 문제를 봤을 때 하이마트와 같은 어떤 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만 원 지지됐을 때 10% 더 사서 15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봤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2개 더 보겠습니다. 차바이오엔이 또 오랜만에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차바이오엔을 17,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좀 잘 참으셨고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할까요? 라고 의견을 내신 건데요. 이제 좀 손절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좀 오랫동안 2009년 정도에 2만 원 넘게 가격을 좀 찍었는데 예. 좀 엄청나게 좀 오랫동안 좀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좀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오늘장, 오후장을 좀 더 보셔야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관련주겠죠. 그러니까 배아 줄기세포에서 아무래도 국내 좀 최고의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 만큼 앞으로도 언제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나 뭐 신기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 상당히 조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수급 상황만 보시고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현재는 그렇게 나쁜 국면이 아니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일단은 그동안에 지금 역배열 상태, 그러니까 지금 장기 이평선이 항상 좀 위에 있었습니다. 주가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2011년 말에 와서는 테마가 좀 부각된 시점에서 주가가 좀 정배열로 넘어가나 싶더니 다시 한번 역배열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로 넘어갔어도 일단은 장기 이평선 241선과 그다음에 지금 48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주가가 좀 반등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고점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4,000원 근처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좀 밀렸는데 지금 61선에 대한 이탈만 나타나지만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12,000원에 대한 이탈만 없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윗방향으로 이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선, 그러니까 지금 12,000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은 홀딩 관점으로 좀 보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 고점 13,500원이 돌파가 될 경우에는 16,000원까지 상승은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돌파가 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조금 더 지금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지금 메디포스트도 그렇고 부각약품도 그렇고 신약 개발에 대한 허가 기대감이 좀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반짝 상승만을 좀 보여준 부분을 감안을 해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는 부분은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12,000원 선을 일단은 매도가로 정하시고요. 그러니까 12,000원의 종가 기준에 이탈한다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4,000원까지 좀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부분만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서훈캅셀 보겠습니다. 서훈캅셀을 16,200원에 비중 100% 실으신 분이 문의를 하셨고요. 3167님의 종목인데요. 정태근 전문가님이 풀어주십시오. 네, 일단 요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은 투자 포인트만 짚어주십시오. 네, 예. 투자 포인트까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갖고 가세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그 시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지금 현재 보시면은 8월달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8월달 지금 현재 급락 맞고 난 뒤에 지금 현재 1950포인트 뭐 아래쪽은 1900포인트 못 뚫고 있죠. 못 뚫고 있는데 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가 지금 비교되죠.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꺾이기 전까지 그냥 갖고 와서 이거는 의뢰하시는 것 자체가 무혐의인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일단은 뭐 산 가격이 공교롭게 좀 최근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겠지만은 공교롭게 잘 가고 있는 종목을 굳이 의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사셨네요. 성캅셀 받으렸고요.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어떤 복 종목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2012년에는 더 큰 부자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SFA요. SFA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네, 69,000원에 40%. 69,000원에 40%. 40%. 예, 네. 40%요. 예, 궁금한 점을 풀어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예, 손절가를 정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만 풀어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비중이 비교적 크신 편이기 때문에 바로 좀 봐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예, SFA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연 한 7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실적이 좀 달성이 되고 있고요. 근데 주가 수준에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평균보다는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텐데, 하지만 앞으로 뭐 지금 뭐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자동화 설비, 그다음에 지금 OLED 쪽에 대한 지금 성장성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그렇게 그냥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주가 수준은 뭐 삼성전자의 상승이 좀 지속이 되고 IT 업종이 좋아진다라면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좀 반드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강세가 있다라면은 SFA도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좀 높죠. 아무래도 지금 뉴스에서도 그렇고 지금 증권시장에서도 그렇고 급등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때 그때 매수하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때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떠들 때 매수하시면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고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분이겠죠. 차트 흐름 보시면은 고점이 서서히 좀 낮아지고 있는 패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칭 삼각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패턴. 근데 여기서 방향성을 틀어준다라면은 그 방향성 쪽으로 일단은 주가는 좀 굉장히 좀 튀게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윗방향으로 튀면 목표가는 한 8만 원까지 잡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지가 얼마만큼 좀 잘 되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저점 구간 58,000원 구간, 그러니까 지금 58,000원이 일단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종가상이 58,000원이 무너진다라면 일단은 절반 비중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비중 홀딩하시는 관점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은 66,000원까지는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 선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양호하게 이루어진다라면은 8만 원까지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58,000원, 단기 목표가는 66,000원, 목표가는 지금 8만 원까지, 그러니까 장기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좀 설정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 그러니까 참고 지표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좀 관찰하면서 홀딩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김종열 하나금융사장의 사퇴와 관련해 하나금융이 제2의 신한사태가 되는 것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어젯밤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김 사장이 30년 이상 평생 같이 해온 사람이라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김 사장과의 갈등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외환은행 인수의 딜이 끝나는 날 자신의 거취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40년 이상 금융인으로서 삶을 명예롭게 끝내고 싶은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사퇴 이후 다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 회장은 지금으로서는 김 사장이 하나금융의 미래를 위해 물러난 만큼 본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30년 넘게 하나금융을 일해온 장 본인인데 어떻게 그냥 내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30대 그룹이 올해 15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12만 3천 명을 신규로 채용합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전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공정거래법상 자산기준 30대 그룹 기획 총괄 담당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투자 고용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액은 지난해 134조 8천억 원에서 12.3% 늘고 신규 채용 규모도 12만 명에서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고졸 채용도 지난해 3만 4,860명에서 올해 3만 7,261명으로 6.9%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가총액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KB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하락했습니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가총액의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난해 2월에는 전월보다 0.6% 올랐다가 3월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12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선도아파트의 시가총액 내림폭은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매가격 하락률인 0.4%보다 2.3%포인트나 더 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2,500달러에서 23,0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기존 전망치인 23,500에서 24,000달러보다 최대 1,500달러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지난해 경상 성장률 8% 내외를 전제로 국민소득을 계산했는데 인구가 종전 추계치보다 79만 명가량 늘면서 국민 총소득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글로벌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